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나라의 난선생 이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요, 여기 보시는 요 품종입니다. 이걸 보시면 딱 모양을 딱 보시면 어느 정도로 카틀리아를 좀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혈통이다 라고. 오늘 한 건 요즘 가장 핫한 거죠. 뭐 단가도 비싼 것부터 천차만별인데, 워크리아나라는 품종도 핫하고, 그다음에 노빌리어도 핫하고. 근데 워크리아나하고 노빌리어는 사실 구분하기 쉽진 않아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근데 분리가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워크리아나는 우리 입술 부분 있죠. 입술 부분에 지금 제가 워크리아나가 지금 없어갖고 비교를 못하는데, 입술 부분이 이렇게, 여기 이제 입술 호접란인데, 예를 들면 이게 입술 부분이에요. 입술 부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워크리아나, 그리고 이렇게 다물어져 있으면 노빌리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품종이 상당히 인기를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꽃이 잎 모양이죠. 벌브가 되게 작죠. 이게 크지 않아요. 10년, 20년 커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조금 커봐야 아마 10cm, 15cm 정도인데, 꽃은 거의 호접란 대륜 정도에 가깝죠. 그리고 꽃이 또 굉장히 멋스럽고, 그다음에 혈통도 있고, 그다음에 향도 진하고, 그래서 많은 수집가분들한테 인기도 많고, 때로는 제가 아는 거는 남미 쪽에서 그런 좋은 품종이 나타나면 줄을 서서 받아가는데, 주로 일본에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혈통이 좋은 애들이 필요하러 하지만, 일반 취미가분들은 굳이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취미를 좀 떠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걱정스러워요. 내가 너무 좋아서 수집하는 건 좋지만, 너무 단가가 많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출란교통에 뭐 1억짜리다, 5천만 원짜리를 배양해서 세척이 나오면 1억이 된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1억짜리 만들기 전에 먼저 본인의 건강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가 됐다든지 아니면 금이 있어요. 집에 있는데, 그거를 갖고 집안 어디다 넣어놔도 회사 가도 맨날 불안할 것 같아. 이게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뭐 화장실 벽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천장에 숨겨놨는데 그게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식물인데, 그것도 일반 취미 가문들이 전문 배양할 수 있는 온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키운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 아주 오랫동안에 숙련된 전문가라면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불안한데, 그죠? 그런 식물을 키운다는 건 저는 약간 좀, 그런 거는 진짜 자신 있는 분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워크리아나 노빌리어도 정말 좋은 품종이지만, 굳이 너무 비싼 거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일반 취미가분들은 그런 혈통의 그런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워크리아나하고 노빌리어를 요거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게 보면 워크리아나, 여기 보면 카틀리아 노빌리어 곱하기 워크리아나요. 이걸 보시면 되게 생소하죠. 이게 도대체, 이름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이게 뭐야? 이거는 왜냐 그러냐면, 어떤 품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천홍이라는 품종입니다. 호접란에 만천홍도 여러 가지 호접을 크로싱해서 만들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접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만천홍도 원래 여러 가지를 크로싱해서, 그죠, 교잡을 해서 나온 품종 중에 요렇게 생긴 애를 선발을 했어요. 그때 몇 가지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천홍, 뉴 만천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자식들에서 선발해서 그거를 우리 조직배양이라고 해요. 조직을 따서 대량으로 재배했을 때 거의 100% 똑같은 친구들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조직배양이라고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실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둘이 교잡을 해서 자식들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노빌리어는 저희가 아마리에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 약간 연분홍이 있으면서 혀 끝에 여기 혀 끝에 이렇게 줄이 쭉 가면서 노란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노란빛이. 그런 거하고 일반적인 세미엘바, 어크레한 세미엘바하고 크러싱을 했는데 부모가 똑같진 않지만 요 형태로 크러싱한 것 중에 명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발했겠죠. 그래서 좋은 애가 나온 거 선발한 거를 카틀리아 브라질리언 주얼, 그러니까 브라질의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조직을 하면 같이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호접란의 V3죠. 이게 백색 계통하고 만천홍을 이렇게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될지 얘가 엄마가 될지는 뭐 수정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수술을 따요. 이렇게 수술을 따는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보통 이제 수정할 때는 이 혀 부분을 이렇게 땁니다. 따는 이유가 이제 수정하기에 편하고 여기 혀를 따고요. 수정하기에 편하고 두 번째는 수정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 이게 없으면 아 여기 수정해 놓은 거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떼면 이렇게 여기 수술입니다. 수술 보이시죠? 이렇게 수술이고 이걸 제끼면 사막이 눈처럼 생긴 이렇게 아이고 원래 딱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죠. 이 수술을 여기 보시면 만천홍에서 수술을 제끼고요. 수술을 수정하는데 이게 걸려 있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천홍 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끼죠. 제껴서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샘물같이 생긴 게 있어요. 동그랗게 샘물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여기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수정이 되면 다음 날부터 꽃이 이렇게 져요. 이렇게 시들기 시작하죠. 시들고 요 부분 있죠. 여기 시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통통해지죠. 그래서 임신 기간이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그래서 요거 따는 시기도 품종마다 워낙 틀려요. 파피오는 6개월 걸리는 것도 8개월 걸리는 것도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이거는 각자의 육종하시는 분들의 노하우죠. 보통 저희는 이렇게 돼서 요게 시방이 비대해지고 요 부분이 완전 말라서요. 꼬투리가 마르면 그때쯤 이제 따서 이제 그걸 배양실에서 맡기는데 요렇게 자 요거하고 화이트하고 대륜하고 만천홍하고 수정을 시킨 제 의도는 뭐냐면 요거보다 조금 작고 핑크색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지만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여기죠. 꽃잎 2장은 빨갛게 나오고 그 다음에 꽃받침 3개는 핑크색으로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자식들이 나오면 그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육종했을 때 비율은 이런 형태가 좀 주로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근데 간혹 특이한 게 나오면 그거를 갖고 고정한다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그걸 조직 배양을 하면 그게 이제 똑같은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자 지금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교잡한다, 하이브리드, 그죠? 그래서 실생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메리크론, 조직 배양. 조직 배양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조직을 따서 생장점을 갖고 대량 번식을 해서 동일하게 나온 걸 우리가 조직 배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생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원종이라고 칠게 이거 실생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크러싱 하잖아요. 그런데 조직 배양을 해서 고정은 됐지만 요 만천홍이라는 친구가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로 치면 진돗개하고 교잡해서 만약 세파트하고 교잡해서 나왔으면 그 새끼가 다른 새끼를 하고 똑같은 그 새끼들끼리 결혼해서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애들이 안 나와요. 왜? 여기는 혼혈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종이라고 치면요. 원종이라고 치면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똑같이 나와요. 실생을 해도 조직 배양을 안 해도 원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돗개하고 결혼하면 진돗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해서 자, 만천홍과 만천홍을 우리가 결혼했을 때 A라는 만천홍과 B라는 만천홍을 두 개를 실생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SIB, 시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내가 꽃이 하나도 없다든지 뭐 특이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요. 위에 있는 수술을 떼어서 암술에다 넣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했을 땐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셀핑, 그러니까 실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블링하고 셀핑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소개시켜줄 거는 카틀리아 노빌리오 아마비레라는 품종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워크리아나의 세미알바하고 크로싱을 했어요. 세미알바 아시죠? 자, 세미알바 여기 있습니다. 세미알바는 화이트에 레드립이라면 세미알바. 아마리에는 연핑크의 줄 모양이 입술에 줄 모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이 크로싱 했을 때 중간에 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색인데 혀 쪽에 줄무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호기심,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꽃이 필까? 그리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추측할 수 있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잘생긴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잘생기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정말 세상에 없는 독특한 친구가 나타나서 그거를 명명을 하면 이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재배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워크리아나는요 일반 카틀리아보다 훨씬 더 더디 자라죠. 그리고 오랫동안 키워도 배양묘에서 이 정도까지 클 때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재배를 할 때 카틀리아는 전 최근에 들어서 대형종 빼놓고 웬만한 것들은 다 부작이나 망분 아니면 그 나무분. 그래서 통기가 잘 되는 데다 들어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카틀리아를 잘 키우다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래쪽 화분에 있을 때 아래쪽 부분에서 곰팡이가 써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그게 균이 타고 들어가서 전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일이 드물죠.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분갈이해서 부작은 평생 할 필요가 없죠. 계속 붙어서 야생 상태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워크리아나는 부작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작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는 자, 물 주는 주기는 그때그때 틀려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환절기 때는 좀 빨리 마르고 꽃 필 때도 좀 마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4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물에다 담갔다가 빼는 게 좋습니다. 스프레이만 해서는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레이 하는 건 도움은 되나 그냥 이 자체에다 스프레이 했을 때 물이 충분히 먹을 수 없고 붓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5분 정도 담갔다 빼서 걸면 되는 거고 온도는 최근에 카틀리아를 뭐 저온 처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에서도 카틀리아를 키웠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곧 개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10도 미만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 12도는 유지해 주시고 최고 고온일 때는 뭐 30도, 35도도 넘어가겠죠. 그리고 적정 온도는 당연히 25도 정도가 적정 온도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때가 되면 꽃이 핀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얘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춥게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관리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수입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가 좀 못 됐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뿌리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른 친구 같이 들어왔던 다른 덴드로나 카틀리아 뿌리가 내리는데 얘는 이제 뭐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탈수 증상이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싶어서 너무 이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여느 카틀리아 같이 키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걸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좀 있다. 난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뿌리가 안 뻗어 있어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을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수태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수태를 적게 쓰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장단점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집이 너무 건조하지 않고 물을 자주 줘도 되는 성격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수태를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적게 쓰고 물을 자주 줄 수 있으면 뿌리도 잘 내리고 그렇게 크고,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수태를 조금 더 쓰는 경우는 있으나 부작할 때 수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저는 무조건 비춥니다. 그 이유는 수태를 많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 수태가 마르면 아주 바싹 말라요. 그래서 물을 담갔을 때는 모르는데 그냥 뿌려서 주든가 이럴 때 뿌리 내림이 훨씬 더 덜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위 있죠. 과습했을 때, 여름에 고온 다습했을 때 수태를 많이 붙인 부분에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수태를 너무 많이 쓰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아주 살짝 정도, 요 정도 붙이고 물을 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틀리아 노빌리어하고 워크리아나하고 크로칭한 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부터 키워서 꽃이 어떤 꽃이 나올지 무지무지 궁금하고, 또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꽃이 피면 반드시 좀 후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잘생긴 애들이 나오면 제가 제 친구한테도, 외국 친구한테 보내서, 야, 당신이 만든 품종 중에 이런 꽃이 나왔어. 저도 와, 이런 꽃이 나왔네 하고 되게 뿌듯할 수 있잖아요. 기쁠 수 있게. 그래서 꼭 구매하시고 꽃을 보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